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양의 고전 최근담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화두는 사업과 연애 그리고 마음 다스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적절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살펴보기 전에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도파민이 폭발한다면 사후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후회를 하게 될 것임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점검하고 사업이나 연애 등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요령으로서는 미리 철저히 점검을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은 먼저 마인셋, 사고방식과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고전의 명언이 색후사음을 미리 생각하고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포사식의 경지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나 또 일의 진행을 미리미리 점검하면 큰 실수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색후 사음, 포후 사식의 경지라는 것은 흔히 추상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중도, 중용 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평정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적용할 수 있고요. 연애라든가 인생 또 마음의 태도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 알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다시 성경으로 연결을 시켜 보자면은 절제라는 덕목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절제 항목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환상의 과잉의 덫을 피하고 기대감의 과잉의 덫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곧 절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은문, 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후, 사식, 즉 농담, 직용, 도속, 색후, 사음, 즉 남녀, 직연, 진절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식할 포죠. 후는 뒤후, 색후 사음이라고 그랬는데 색후 사음, 색은 빛색이죠. 빛색, 즉 성관계, 남녀 간의 욕정을 말합니다. 음은 음란할 자, 그러면은 예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화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그 구절은 그 유명한 동양 고전이자 인생의 지혜서인 말씀드린 바대로 책은담에 나오는 문장이죠. 거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송독해 드리겠습니다. 포우 사식 즉 농담 직영 도소 색후 사음 즉 남녀 직연 진절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격정이나 욕망이 가라앉은 후에 찾아오는 냉정함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집착을 하고 있고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구절이죠. 그런 구절입니다. 자, 전체 뜻풀이입니다. 배가 부른 뒤에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배가 부르죠. 그때의 음식을 미리 생각하면 맛이 진하고 담백한 맛의 구별, 즉 다시 말해서 맛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모두 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또 그 다음 문장은 색후 사음 즉 남녀 직연 진절 이 문장이죠. 욕정이 가라앉은 뒤에 음행을 생각하면 남녀를 구별하여 탐하는 마음이 단번에 끊어진다.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되겠죠.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불타오를 때와 가라앉을 때의 마음이 다시 말해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가 고플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산의 진미인가를 따지게 되고 맛이 있을까 없을까 맛의 유무를 치열하게 분별하지만은 일단 배가 가득 차고 나면 배가 부르고 나면 그 어떠한 진수성찬도 무덤덤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이성 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함정에 빠지고 빠지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고 또 인간의 쾌락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종족 보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눈여겨볼 일이 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었을 때는 욕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후회는 하겠지만은 욕망에 눈이 멀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아주 강하게 집착하지만은 그 욕정이 채워지고 난 뒤에 즉 현타가 온 뒤에는 서로 간에 남녀라는 분별심 자체가 덧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퇴색이 되고 말죠. 의미의 퇴색.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 성적 에너지는 삶의 에너지다. 어떻게 잘 절제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책은담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부리는 고집이나 집착,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이 불타오를 때 사실 이것은 욕망의 불꽃이 치솟았을 때에 생기는 일시적인 착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욕망이 일어날 때 미리미리 일이 끝난 후에 냉정한 상태를 호흡 한번 심호흡을 한 후에 호흡을 가다듬고 난 후에 생각해 봐라. 즉 거꾸로 한번 바라봐라. 역관해서 바라본다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제를 재점검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담담하고 초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수도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수녀나 수도사, 그거는 아니고요. 울타리 안에서의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은 무방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예화입니다. 우선은 쇼펜하우어와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죠. 이것은 욕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무료함, 즉 지루함이죠.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격렬하게 원할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물론 흥분도 하지만은 익사이트하기도 하지만은 막상 그것을 손에 쥐고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 즉 세쿠죠. 세쿠 혹은 포후, 아까 한문에 나왔던 대로 포후나 세쿠를 이야기합니다. 채워지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만족감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지루함과 허무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춘추 시대 때의 진나라 문공과 요리사 여가의 예화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제나라의 환공이죠. 발굴환, 공공. 환공은 미식가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온갖 진귀한 음식을 다 먹어본 후 어느 날 요리사 여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가듯이 한 말이죠. 내가 세상의 모든 고기를 다 먹어봤는데 오직 거시기 고기, 사람 고기만 못 먹어봤구나 라며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권력과 식욕이라는 욕망의 눈이 먼 군주의 말이었죠. 자, 그러자 권력의 눈이 먼 요리사 누구였습니까? 아역이 아니고 역아죠. 역아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죽여 요리를 해 바쳤고, 환공은 그것이 요리사의 아들의 고기인 줄도 모르고 호호 맛이 기가 막히다 라고 하면서 극찬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욕망이 극에 달했을 때는 인륜마저 저버리는 바로 그 맛의 분별, 미식가라는 그 타이틀, 미식가의 그 맛의 분별에 집착한 것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사단이 난 것이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환공이 병들고 권력을 잃게 되자 요리사 여가는 황공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굶겨 죽였던 것이죠. 죽기 직전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환공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짓과 여가의 간사함을 깨닫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부끄러워하며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이 가라앉고 혹은 이미 부질없어지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이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참과 거짓,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남녀와의 인륜의 진짜 모습, 이 남녀를 떠나서 인륜의 진짜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극단적인 예로서 말해주는 역사적인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구조를 현대 경제학의 법칙이 하나가 있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것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선취, 미리 취한 문장이죠. 나아가 이를 단순한 경제 현상에 묵혀두지 않고 삶의 태도와 의사결정을 위한 지혜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즉 중용과 중도의 지혜죠. 그런 점에서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학적 연결점을 정리해 보면서 현대인들이 가장 뜨겁게 몰입하는 사업과 연애의 순간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예화 두 가지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계형 체감의 법칙과 중용의 연결점입니다. 욕망의 정점에서 미래의 영을 보는 눈, 즉 제로를 보는 눈을 경제학에서는 빵을 한 개, 두 개 더 먹을 때마다 추가로 얻는 만족감, 한계 효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족감을 다른 말로 하면 추가로 얻는 만족감은 점점 줄어들다가 배가 가득 차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결국 0이 되고 맙니다. 최근 다음의 포후사식은 바로 이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된 시점의 냉정한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맛의 상태, 포후사식, 뒤후, 포식할포, 뒤후, 생각사, 먹을 식이죠. 포후사식은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른 이슈는 감정의 과잉입니다. 오버슈팅. 감정의 과잉을 막는 중도란 무엇이냐? 중용의 도. 인간의 욕망이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만족감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무리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치우침이라고 합니다. 치우침, 한자로 말하자면 편이죠. 확증 편향 할 때 그 편자입니다. 이때도 치우쳐 있는 것이죠. 확증 편향. 이 한문 구절이 주는 핵심 연결점은 가장 뜨거울 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차가운 상태, 즉 효용이 0이 되는 순간을 말하죠. 차가운 상태를 미리 계산해서 마음에 집어 넣어 두라. 마음에 저장해 두라. 입력해 넣어라. 라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100으로 본다면 차가움은 0이죠. 이러한 그 균형을 맞추어서 마음의 평정심인 중용, 즉 영인 상태, 마음의 평정심이 중용인 상태, 0으로 이것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중용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도의 기술입니다. 자, 현대적인 예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붕 뜨는 그 마음이 있죠. 바로 이것이 과도한 기대감의 덫입니다. 자,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 예화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대박을 확신하면서 무리한 대출을 끌어쓰는 창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평소 꿈꾸던 세련된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려는 A씨가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유행 아이템을 포착한 A씨는 머릿속으로 이미 대박이 나서
가맹점을 수십 개 내는 상상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대감의 과잉이 문제죠. 비포입니다. 비포. 사업하기 전에 비포. 즉 포전, 색전이죠. 포식하기 전, 또 성관계를 하기 전 색전이죠. 기대감의 과잉 상태입니다. 이 아이템은 무조건 된다.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하고 권리금이 비싸도 무리해서 메인 상권에 들어가야 해.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시작해야 직장 그만둔 보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A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냉정한 손익계산서를 계산하기보다는 화려한 미래만 생각하며 정신이 없는 상태죠. 무리하게 신용대출과 주변 돈까지 끌어모아 오픈을 강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최근 다음에 렌즈로 본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입니다. 애프터. 포후, 색후, 오픈 후 반짝하던 오픈빨이 끝나고 6개월 뒤에 유행이 바뀌고 경쟁 매장이 생기자 매출이 급감합니다. 매달 돌아오는 고정비,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등을 감당하느라 잠을 못 이루는 처지가 되어서야 A씨는 과거 자신이 왜 그렇게 눈이 멀어서 무리한 투자를 했는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매출이 안 나올 때의 담담하고 냉혹한 현실, 포후, 색후의 상태죠. 냉혹한 현실을 사업 시작하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진지하게 시뮬레이션 해보았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중용의 의사결정입니다. 중용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만약 A씨가 이 구조를 마음에 새겼었다면 마음이 한껏 붕 떴을 때 숨을 고르고 내 아이템이 유행이 지나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포우의 상태가 온다면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포우의 상태를. 나는 이 고정비를 버텨낼 수 있겠는가? 라고 자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무리한 확장 대신에 규모를 줄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도의 창업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현대적인 예와 두 번째입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도파민의 그 파티, 즉 환상의 덫에 걸린 사람의 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상대의 단점마저 아름다워 보이는 열애 초기의 연인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 B씨는 최근 동호회에서 만난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를 만나서 열렬한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그 사람 말이야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은데 라고 조언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기대감 과잉의 문제입니다. before, after인데 여기서는 before, 포전, 색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영혼의 단짝이야. 약간 꼬집이 세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건 쿨해. 멋진 거지.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어. B씨는 그의 뇌를 지배한 도파민 때문에 욕망이죠, 욕망.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도파민입니다. 상대방의 과잉된 너무 많이 나온 도파민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항상. 도파민 때문에 상대방의 치명적인 결함이나 성격 차이를 전부 뭘로 포장했습니까? 매력으로 포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동적으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무리한 감정적인 투자라든가 물질적인 투자를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 다음에 렌즈로 본 현실, 즉 애프터입니다. 애프터 상황이죠. 포후, 색후,
연애 시작 후 1년이 지나 사귀기 전에 설렘과 신비감 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한계 효용이 사라진 것이죠. 그토록 멋져 보였던 상대의 쿨함은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남녀라는 분별심과 환상이 거치고 남녀 직연 진절이죠. 인간 대 인간의 날것 그대로의 성격이 부딪히자 B씨는 뒤늦게 상처를 받고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목을 맸을까라며 가슴을 치게 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마음이 붕 뜨고 상대방에게 눈이 멀었을 때에 지금 이 뜨거운 도파민이 다 마르고 서로가 당연하고 무덤덤해진 색후의 순간이 와도 나는 과연 저 사람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성격을 존중하며 곁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점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미리 환상을 걷어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에 상처뿐인 연애가 아닌 서로를 성장시키는 서로가 성장하는 당당하고 단단한 중형의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뜨거울 때는 차가움을 생각하고 차가울 때 뜨거움을 기억하라. 일이 잘 풀리고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일수록 역설적으로 그 감정이 다 사그러진 뒤에 덤덤한 풍경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상상화를 그려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머릿속에 미리 그려보는 습관이야말로 현대의 사업 그리고 현대의 연애 다단한 복잡계의 세계에서 그리고 모든 인생의 경영에서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의 문제, 인간관계죠. 패착을 두지 않는 최고의 방어 기제가 될 것입니다. 패착이라는 것은 패한다는 얘기죠. 결정적으로 패하게 되는 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패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성경의 절제라는 그 덕목과 연결시켜서 그 역학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과 환상의 덫, 이것과 절제의 역학관계입니다. 책은담에서 말하는 포전, 포식할 포의 앞전자, 색전, 즉 빛색, 색정을 얘기하죠. 그리고 앞전자, 색전, 포전과 색전의 상태는 뇌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당해 미래를 터무니없이 낙관하는 환상 과잉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성경이 말하는 절제라는 요소는 단순히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날뛰는 감정의 브레이크를 밟아서 영적인 냉정함을 되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절제력이 높아질수록 기대감과 환상이 만들어내는 신기루,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덫이죠. 덫에 눈이 멀 확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절제력이 바닥이 나면 환상 과잉의 덫에 깊숙이 빠져 결국 패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분별력의 회복인데 절제라는 것은 붕 뜬 마음의 온도를 낮추어 줍니다. 마음의 온도가 내려갈 때 비로소 책은담이 말한 농담, 맛이 있다 없다 라는 맛의 유무와 남녀의 집착을 넘어서 이성에 대한 환상이죠. 남녀의 집착이라는 것은 이성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또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성령의 분별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화입니다. 관련 예화죠. 영끌 갭 투자의 신화에 뛰어든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상승기 대박 환상에 사로잡힌 C씨는 몇 년 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C씨는 주변에서 집 사서 몇 억을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극도로 조급해졌습니다. 매일 밤 부동산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까지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파트를 사두면 무조건 2배는 오른다는 기대감 과잉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자, 비포 애프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상 과잉의 덫은 비포지요. 뇌가 도파민에 절여진 CC는 냉정한 소득 계산을 손익계산이죠. 계산을 잊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좀 오르면 어때? 집값이 더 빨리 오를 텐데 라고 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영끌에 몰입을 했던 것이죠. 사채성 자금까지 보태어 무리하게 집을 여러 채 사는 갭 투자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상승장이라는 환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은 패착의 한 수였습니다. 절제 결핍이 가져온 결말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절제 결핍 참담합니다. 얼마 후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매달 감당해야 하는 이자가 월급을 뛰어넘어섰습니다.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냉혹한 포우의 현실, 포시칼포의 뒤후 포우의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환상에 눈이 멀어서 마음의 절제라는 브레이크를 달지 못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때 절제가 작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시장의 광폭 속에서 붕 뜬 마음을 절제로 꾹 누르고 만약 거래가 끊기고 금리가 2배로 치솟는 최악의 상황, 포우의 상태죠. 그런 상황이 오면 내 월급으로는 버틸 수 있겠는가를 냉정하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자신의 분수에 맞는 중용의 투자, 지혜로운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도 돈도 지켰을 것입니다. 자, 환상의 덫을 깨는 실천적인 절제 방법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붕뜨고 기대감이 과잉될 때 우리는 어떻게 절제를 발휘하여 중용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고전의 지혜와 기독교의 영성을 결합한 3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8시간 예약제의 의사결정, 즉 시간적인 절제죠. 방법은 사업 계약, 대형 투자, 또 뭐가 있습니까? 연애에서의 중대한 고백이나 약속 등 마음이 흥분되어 있을 때는 최소 48시간 동안 최종 결정을 유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적인 흥분 상태, 즉 도파민 과잉 상태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성회로가 마비가 됩니다. 이틀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두고 감정의 거품이 가라앉은 후에 포후의 상태에서 다시 서류나 조건을 바라보면 사기성 조항이나 무리한 조건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각적 절제의 방법입니다. 시나리오 2부 작성법입니다.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일이 가장 잘 풀렸을 때의 해피엔딩 시나리오만 쓰지 말고 이 일이 완전히 망해서 아무런 이득도 없는 최악의 상태의 시나리오를 미리 나란히 적어 보는 것입니다.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맛이 다 사라진 상태를 미리 종이 위에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즉 농담 직영 도소의 상태를 미리 종이 위에 시각화한다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을 눈으로 마주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붕 떴던 마음이 순식간에 차분해지면서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중도의 심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제의 방법은 영적인 광야의
시간 갖기, 공간적인 절제입니다. Space temperature.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를 유혹하고 기대감을 풀리는 환경을 잠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SNS, 부동산, 단톡방, 어떠한 화려한 모임 등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홀로 조용히 묵상하거나 명상하거나 기도하는 거룩한 독처, 나만의 공간, 슈피리움이죠. 슈피리움, 독처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원리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될 때에 비로소 내면의 조급함과 탐욕의 탐욕 그 본질, 이것이 그대로 보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이 고요함 속에서 뇌는 도파민을 디톡스하고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절제의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은자 성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후 사식, 즉 농담, 직영, 도소, 색후, 사음, 즉 남녀, 직연, 진절. 자, 다시 한번 성독합니다. 포후, 사식, 즉 농담, 직영, 도소, 색후, 사음, 즉 남녀, 직연, 진절. 포는 포식할 포, 뒤, 후, 생각, 사, 음란할 다시 하겠습니다. 포후 사식이죠. 먹을 식, 곧, 즉, 짙을롱, 옅을 담, 갈지, 지경경, 모두 도읍도, 여기서 모두 사라질 소, 색, 빛색, 여기서는 성관계를 의미하죠. 남녀간의 욕정을 말합니다. 뒤, 후, 생각사, 음란할 즉, 곧, 즉, 산에 남, 계집여, 갈지, 볼견, 다할, 진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끊을 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도 연결시켜서 연애에 적용할 수 있고 인생, 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환상의 과잉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기대감의 과잉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도파민이 폭발을 한다면 사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소지가 있으므로 그래서 후회하게 될 것이므로 그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정리하고 사업, 연애 등을 미리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령으로는 색후, 사음, 포후, 사식의 경지에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면 큰 실수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지라는 것은 중도, 중용의 경지죠. 즉 마음이 평정한 상태에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해보는 것이죠.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구독 감사합니다.